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를 시작으로 제21대 국회는 5월 29일 폐위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는 5월 30일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밀화의 포커스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산태안 비서실장이신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번개 치듯, 천둥 치듯 다니고 있죠. 네. 21대 국회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4월 10일, 수요일, 제 22대 국회가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 준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쁘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개, 천둥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좀 더 자세히 근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4월 10일을 이제 22대 국회 구성원을 뽑는 날이고요. 네. 4월 10일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못 처리했었던 법안들을 또 몇백 건 정도는 처리를 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22일대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정말 아주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동안 우리 저를 믿고 또 지지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지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 개혁하는 데도 제가 정책의장을 하면서 했고요.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거 계약을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만큼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걸 네. 못 줬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 했어요. 그 추진은 그 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책의장을 맡아서 이걸 다 마무리해 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 이 납품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고요. 또 지역에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뭐 뒤에서 또 네. 물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그 의정 활동 속에서 그저 우리 주민들한테 평가받는 거예요. 네. 누구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네. 주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 누구를 꺾고 이기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일과 미래에 대해서 서산과 태안의 100년 그리는 그림을 놓고 누구 그림이 더 현실적이고 좋은지 제대로 일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해 평가지요. 무슨 당의 후보들끼리 경쟁을 하고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쁘시다고 하셨는데 정말 토요일, 일요일이면 여기에도 계시고 또 여기에도 계시고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를 아마 모든 분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나오면서요. 네. 정말 토요일, 일요일 해외 출장 아니고는 제가 골프를 끊었잖아요. 예. 지역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러세요. 처음에 교회 가서 등록을 했더니요. 표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주일을 저희가 늘 성수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권사는 진짜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늘 있었는데 민원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또 앞으로도 오시면 제가 서민의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주말 없이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도와드리고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드리고 또 눈물 흘리는 거 있으면 제가 닦아드려야 되고 또 힘들고 외로울 때 제가 손 잡아드리는 역할을 지난 8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국방위원회 소속이세요. 또 우리 지역에는 또 공군부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이런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최근에 또 최근 법안을 또 대표 발의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네. 좀 냈지요. 네. 그래서 의료 분쟁, 이제 의사 수 늘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장기 군의관 지원하는 게 0명입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면 부상자가 나오면 수술하고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기 지원하는 의사들이 없어요. 군이 지금 의료시설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의사 수가 적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안 되겠다. 간호사관학교 만들었듯이 국군 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장교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의사 장교들을 육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군에 안정적인 체계를 좀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인력을. 그래서 그 법안을 제가 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이제 공군부대가 여기 이제 서산 해미에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제 더 많은 군의관들이 오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잠깐 군대 왔다가 그냥 제대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군의관이 대령도 달고 장군도 달고 하는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어요. 저 같은 군이라고 하는 네. 것은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어날 거에 대한 아주 적은 확률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국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붕괴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법안을 내는 겁니다. 천천히 차곡차곡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 질문은 우리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 할 말씀이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행률, 완료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이번에 좀 이슈화 됐는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방송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성일종 의원님께서 공약 실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행률이다, 완료율이다. 이게 참 일반인들은 그걸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저부터도 이번에 조금 예, 그랬습니다. 그 완료율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은 공사가 완료된 걸 완료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10개 공약을 내놨잖아요. 네. 10개 공약 중에서 9개 정도는 거의 이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태안에 우리가 유류 오염 사고가 났었을 때에 자원봉사자들이 123만 명이 오셨잖아요. 네. 자원봉사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전국 연수원을 만들자, 그 공약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넣었지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법안이 없는 거예요. 법에. 예. 그래서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안이 지금 몇만 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밀려서 좀 뒤로 밀려 있지요. 법안이 통과되면 그 예산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거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예를 들면 서산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 유치하겠다는 거, 또 해미공항을 우리 서산공항, 서산민간공항을 하겠다는 거, 자몽저수지 하는 거, 인공섬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서 거의 다 예산 다 태웠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나갈 때 이행률과 완료율에 대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그 이후에 또 추가 보도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하시는 쪽에서 이거를 완료율이 아니라 이행률 제로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행됐다고 본 거예요. 아니, 해미공항 이행된 거 다 프랑카드 다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서산의료원에 지금 다 서울대학교 임상 공공교수들 내려와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몽저수지 지금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다 지금 이제 곧 오픈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 그걸 이행률 제로라고 이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을 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공약 다 봤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행률 제로다? 그걸 그렇게 본인이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것들은 이게 90의 정치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허위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고발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아마 정확하게 사법당국에서 판별이 저는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서산 태안에 지자체 2곳을 지역구로 계셔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지역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서산과 태안이. 그렇다면 서산과 태안에 어떤 그 차별적인 공약이 있으신가요?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네. 확실히 있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같은 거 있다고 그러면 철도입니다.
아, 예. 철도는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거든요. 제가 8년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2년 반 전에 대한민국 철도 국가 철도망 계획할 때 우리 태안까지 오는 철도망 계획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동안 한 50여 년 동안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그랬지만 언제 하는지도 몰랐고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고속도로 제가 공약을 내어 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다 평가했습니다. 평가도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 주시는 거는 아마 그 미래 차세대 미래죠. 미래 항공 모빌리티 쪽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정주영 회장께서 우리 A지구와 B지구 간척 사업을 해왔잖아요. 예. 이 B지구에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저희 그래서- 거기가 고향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업의 경쟁력이 있으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지금은. 옛날에는 인건비였잖아요. 지금은 인건비가 아니에요. 지금은 땅이에요. 땅의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지금 B지구는요,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시절에 막았으니까 뭐 한 10,000원 정도 가지 않겠어요? 제 추측에 의하면? 평당.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요. 네. 두 번째, 용수가 있어야잖아요. 예. 간호로하고 분암하고 물이 많이 있잖아요. 충분히 쓸 수가 있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제는 탄소에 기반을 둔 에너지로 제품을 만들면 유럽 같은 데는 탄소세를 내야 돼요. 20%. 제품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B지구에는 A지구와 B지구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또 바다 쪽도 일부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현대건설이 130만 평 또 농지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염해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약 한 3기가 정도가 계산이 돼요. 전기 생산이, 네, 태양광 네. 에너지의 네. 생산이. 네.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맞추면 제가 상품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6기가입니다. 6기가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네. 우리 이 태양광을 하게 되면 약 3기가 정도로 확보할 수 있어서 정말 기업 경쟁력을 배가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6기가인데 지금 3기가가 나왔다면.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 B지구에다가 부석 쪽, 우리 서산 쪽으로는 현대그룹에서 UAM, AAM 같은 차세대 하늘을 나르는 모빌리티, 드론 네. 드론 택시, 예. 드론 자가용이라고 보시면 예.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제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거의 얘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태안 쪽으로는 네. 국방과학과 관련돼서 무인 항공기, 드론 및 무인 항공기 실증, 연구 및 실증 생산센터가 이쪽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오셨잖아요. 예. 우리 태안 주민께서 물으셨고, ADD 담당자가 추진하고 있다고 우선 최적지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고, 국방부 이제 첨단 과학 그 본부장이 대답을 했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빨리 추진을 해라. 사태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태안이 지역 소멸이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옛날 인구가 많았을 때가 98,000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6만 명이 깨질 위기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국에? 국가적으로 다 예. 똑같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은 틀려야죠. 그래서 여기를 이러한 무인 항공기, 첨단 미래 무인 항공기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센터를 또 생산 시설까지 태안 쪽에 만들고, 또 우리 서산 쪽 부석 쪽에는 UAM 핵심 부품 인증 센터도 여기다가 350억을 들여가지고 작년도 예산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모든 기지가 여기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요. 최첨단 도시네요. 그렇습니다. 첨단 과학 생산 기지가 되는 거죠. 예. 거기 앞으로 고속도로 지나고 거기에 또 철도도 지나가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철도 노선
또 고속도로 노선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우리 서산과 태안에 100년의 미래 먹거리가 준비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은 미래를 바라보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우리 서산 태안의 모빌리티 또 항공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다면 정말 앞으로의 100년이 두렵지 않은 100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한서대학이 있잖아요. 예. 항공대학이잖아요. 네. 드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과가 있습니다. 네, 항공 예. 무인과가 있죠. 예, 네. 또 교수님도 제가 만나 뵀어요. 네. 대학이 백업하고 있죠. 해안미 공군부대 네. 내에 ADD의 항공실증센터가 있어요. 항공기 실증센터가. 또 안흥에 가면 시험실 있잖아요. 예. 아주 적지지요.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붙었었는데 저희 지역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또 우리 태안 군민들께서 태안의 발전을 위해서 100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서셔서 지금 그걸 추진위원회도 만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생산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는 우리 서산과 태안이 선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8년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차곡차곡 정말 천천히 준비하셔서 앞으로 우리 서산 태안은 항공과 모빌리티의 최고의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각각 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미래를 좀 네, 예측하는 네.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건데 현대 쪽에서 암모니아를 가져와 가지고 개지를 해서 암모니아가 NH3잖아요. 네. 질소와 수소가 붙어 있잖아요. 질소와 수소를 떼버리면 수소만 남잖아요. 네. 그럼 이 수소 발전소를 만들겠다 그래요. 처음에 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노했어요. 네. 이거 발전소 하나 넣어가지고 뭘 할 거냐. 우리는 발전소 하나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도 너희 거고 현대 거고 용수도 있고 에너지도 우리가 협조해 줄 테니까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우리 서산과 태안에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들이 시작이 된 거지 오랫동안. 그래서 용역도 했었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이게 직접화된 거예요. 앞으로의 서산 태안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하늘을 나르고 있는 택시, 또 하늘을 나르고 있는 드론, 이런 것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일조 의원님께서는 또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건강을 좀 더 지키고 또 보호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을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산의료원의 심내혈관센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심내혈관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지역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세 가지 필수에다가 꼭 하나가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세 가지 필수가 뭐냐면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네. 지역 소멸 걱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지역은 이제 서산은 이제 태안은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가 들어가면 이제 그걸 해소가 되겠지만 우리 서산은 그래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육이잖아요. 예. 근데 교육인데 올해만 서울대학교를 꼭 뭐 이지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10명을 갔어요. 서태안에서. 네. 의과대학 3명을 갔고요. 많이 갔죠. 정말 대단합니다. 네, 고대연대 네.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애기 어머니들이 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서 멀리 보내는 불편함 없게 돼 있고 이중경비 안 내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의료예요. 그렇습니다. 의료 중에서도 뇌하고 심장, 분과 시간을 다투는 거 아니에요. 골든타임 놓치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서산의료원에다가 이게 심내혈관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 5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하 3층, 지상 3층 해서 이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설계 중에 예산 다 반영을 해놨고요. 그런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헬기로 가시다가 또 앰뷸런스로 가시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약도 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서울대학교 교수분들이 내려와 계시고요. 또 이분들께서 진료하시면서 지금 꽤 수십 명이 벌써 정상으로 회복돼 가시고 나가셨어요. 네. 지금도 입원하고 계신 분이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입원해서 지금 치료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안전판이 확보가 됐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원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방도 할 수 있도록 예. 시스템을 더 갖춰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뇌심장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의료의 안전판이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작은 시간에 의해서도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그 초를 다투는 환자분들한테는 이 심내혈관센터가 상당히 중축이 돼서 우리 건강을 좀 더 마음 놓고 안심 있게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대산공단이 화학공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원래 폐기능 쪽으로, 호흡기 쪽으로 질병을 많이 앓고 사망률이 높을 줄 알았어요. 아, 예.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뇌하고 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내혈관 센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드린 겁니다. 예. 우리 서산의료원에는 그럼 23년, 작년이죠. 23년 9월 26일에 오픈을 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신 또 지역 주민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더 기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요. 생명만큼 존귀한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돌아가시면 뭐 명예가 어디 있고 돈이 어디 있고 그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 소중한 생명을 예.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타 시군에는 이런 시설들이 의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을 한 거고 또 서울대학교 지원 속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의 지원 속에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아프시면 안 돼요. 안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네. 이런 누구도 모르잖아요. 맞죠. 불현듯 네. 오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골든타임 내 즉각 바로 서산의료원으로 응급실로 가시면 기기가 다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찍어서 시간 내에만 도착하시면은 회복 속도도 빠르고 절대로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유증도 적게 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많은 분들 알려주셔서 서산의료원의 심내혈관 센터가 작동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좀 건강했나 봐요. 이 심내혈관센터는 가본 적은 없지만 어느 순간 또 언제 또 이용하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끔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20대, 21대 국회의원을 하시고 계셨고 이제 3선을 준비하고 계세요. 4월 10일 6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고 우리가 4월 11일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4월 10일 날 한 11시경 정도면 다 나오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예.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또 3선이시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쓰시고 또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세우시는 게 있으실 텐데 좀 중점적으로 좀 내세우시는 공약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필수사항에 한 곳이 꼭 또 백업이 돼줘요. 그게 문화 부분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직장, 교육, 건강, 거기에 이제 문화. 네. 그래야 우리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국회의원은 뭐 다리 하나 놓고 도로 하나 놓고 이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거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큰 테두리 안에서 100년의 도시를 준비해주면 그게 이제 곧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할 때에 지금 미래항공 모빌리티가 대한민국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지난 한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과 서산에 기여해준 데가 대산공단이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변해가는 거에 봐보면 이제 AI라든가 네.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동하는 모빌리티, 이동 수단에서는 항공 모빌리티거든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비지구 일대에 우리 큰 대기업 그리고 국가 기관을 비롯한 또 다른 대기업들이 우리 태안과 서산에 이렇게 유치하게 되면 가장 큰 준비를 하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를 좀 마무리해야 되고요. 또 문화적인 시설을 더더욱 많이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문화 이런 쪽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많은 이 일꾼들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도시로 몰려올 때 이 수용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립국악분원도 유치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문화 공간, 체육 공간, 또 자연의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산태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가 많은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문화적인 시스템이 많이 들어온다면 좀 더 풍요로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요거는 좀 성일종 의원님께서 자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8년 연속 수상을 하셨어요. 요 상이 어떤 분한테 주어지는지, 큰 의미가 있는지 요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정감사가 10월 달이면 한 달 정도 예. 지속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때 좌파 진영의 시민단체, 우파 진영의 시민단체가 약 한 270여 개가 단체들이 와가지고요. 네. 각 상임위별로 2명 내지 3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이 제대로 질의를 하는지,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또 국가를 위해서 정책을 제대로 만들고 따지고 하는지를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상을 줘요. 예. 그래서 8년 연속 상을 받은 사람은 저하고 2명밖에 없어요. 이건 성적표네요. 성적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받았고요. 네. 또 이름 밝혀도 괜찮은지 그럼요. 모르겠는데 김정재 의원이 받았어요. 아, 2명만 8년 연속 받았고 네. 다른 분들은 뭐 조금 받다가 떨어지신 분도 있고 이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을 다 우리 서산 시민과 태안 군민이 받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민단체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질문지 보고 또 장관하고 따지는 걸 다 보면서 아, 저 의원이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국가를 위한 정책이나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테이블에 올려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구나. 이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8년 동안 다 받아서 우리 시민들 또 우리 특히 태안 군민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리죠. 이 상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돌려드립니다. 저도 받은 건가요? 아, 그러면요. 네, 이렇게 상을, 우등상을 8개를 받으셨잖아요. 8번이죠. 8번? 참, 8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8번, 8년간 받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떠셨어요? 받을 때마다 너무 힘드셨잖아요. 받았을 때 소감이 뿌듯하다,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큰 상 없나? 이런 생각,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그게 제일 큰 상이고요. 네. 그 국회의장께서 좋은 법안 내주셔서 상금도 500만 원인가? 몇 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회식도 하고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모니터링단이 주는 상을 다 이렇게 이제 16년, 17년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네. 그런데 8년 동안 이어져서 이게 쭉 있어요. 네. 근데 가다가 이게 건너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8년 그 국회의원으로서 재직하시면서 5등상을 8회 연속 받으셨고 거기에 또 장학금도 받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그 우리가 3번째 당선이 되신다면 이제 5월 30일 첫 출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때는 또 마음가짐이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요? 초선 때보다 또 재선, 그리고 3선 되시면 더 무거운 짐이,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3선 때 첫 출근하실 때 국가와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신지요? 차원이 틀리지요. 예. 초선일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시간이 가는 거고요. 좀 파악하고 하다가, 그리고 또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면서 배우고 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재선일 때는 정말 각 분야에서 간사를 되게 해요. 제가 이제 국방위 간사라고 정무위 간사를 했잖아요. 국가의 틀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실무자라고 보시면 돼요. 공사장으로 보면 반장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선이 되면 이제 CEO급이에요. 정말 광범위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거고, 그래서 국가의 틀을 논하는 정말 무게감 있고 힘 있는 자리가 3선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선이 됐었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제가 너무 치열하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이런 모델을, 권력 구조를 좀 바꿀 건지, 이런 깊은 고민에서부터 또 우리 지역의 그동안 정말 수건 사업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된다든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든지 이런 일을 좀 해야죠. 예. 아,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건 저도 알고, 또 모든 주민들도 알고, 지역에 계신 모든 분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참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아직 그 인터뷰를 할 동안에 못 하신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정말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예. 클로징이 될 것 같은데, 정 교수님. 네. 국회의원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자리예요. 예. 국회의원이 굉장히 힘이 있는 자리잖아요. 네.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장관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 있는 자 편에 서가지고 힘 있는 자,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서 서게 되면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갈 데가 없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도의원, 시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시민들과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 기관도 될 수 있어요. 회사도 될 수 있고요. 이분들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권세 권자에는 저울추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게 다르면 물건을 놓고 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근수가 정확하게 되는 그 지름에 가야 평형을 이룰 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싸움이 없잖아요. 악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상형문자에 이 권세권자를 만들 때 저울추의 의미를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소수한테 위임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임받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쓴 게 서민의 비서실장 그랬잖아요. 예. 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은 10년, 30년, 100년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지역과 대한민국을. 네. 또 두 번째, 서민들을 생각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이분들에 대한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고, 억울한 일 있으면 그걸 풀어줘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손 잡아달라고 할 때 손을 잡아줘야 저는 위임받은 국회의 권력을 제대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8년도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제가 더 위임을 받으면 정말 서민들 편에 서서, 저희가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서민 편에 서서 이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산태안 서민 비서실장이셨는데 이제 3선이 되시면 거기 하나가 추가될 것 같아요. 국민의 비서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상당히 바쁜 일정으로 움직이시는데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